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특별히 어떤 주제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우리한테 어떤 공격을 하거나 도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사안들 이런 것들이 꽤 있는데 이번엔 특별한 어떤 일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3월 13일 날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자산들이 들어왔어요. 무력이죠. 무력 자산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굉장히 조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의 동향을 보면 김여정이 7일 날 뭐라고 그래 3월 7일 날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쐈을 때 유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북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민주주의래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일종의 공포심리적인 하지만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책 같은 그런 거로 느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 국가 정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정은이 절대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당연히 포기하지 않겠죠. 옛날에 김정일이 살았을 때 자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에 북한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김정일이 뭐라고 그러냐면 핵을 만들어서 지구를 반토막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믿음을 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인지 김정은도 마찬가지로 핵 포기는 자기 권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라고 했어요? 김정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강화해서 핵무기를 더 정교화시킬 것이고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이제 일본 즉 한미일 연합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고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평가되기 때문에 더 경계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전번에 북한에서 뭐 쐈죠? 미사일을 쐈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그 바로 어디예요? 우리나라 청주 비행장, 그다음에 오산 비행장, 저 밑에 있는 군산 비행장을 겨냥해서 이제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비행기 연습을 비상활주로 연습을 이착륙 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심리전이에요. 굉장히 아주 수준 이하의 심리전들이죠. 그래도 수준 이하의 심리전들이 굉장히 먹힐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정은이가 자기 딸을 김죄를 많이 동행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든가 또 어때요? 외국 외신에서 봤을 때 야 저러다가 김여정이는 뭐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느꼈겠죠. 저는 수령님의 직계가 아니라서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김여정이 논평을 안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제 북한의 현재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북한의 이제 동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날서부터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13일이죠. 13일서부터 이제 한미 연합훈련이 있죠. 그때 이제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심리전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어떤 좋은 주제, 소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잘 몰라요.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제점들이 바로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진보를 자칭하고 있어요.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성공했죠.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들이 운동권들은 좌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기들이 진보래요. 진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진보와 보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선전선동을 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전선동은 그 공산주의자의 대표적인 수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써먹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설득됐죠. 이 사람들이 대성을 거뒀죠. 실제 국회의원 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기정사실화 됐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를 구분을 못해요. 특히 안타까운 일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여기에 오염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오염되어 있습니다. 왜? 오염원이 누구죠? 있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교조 교사들이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때요? 보수를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쟁을 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로 평화를 하고 있고 진보주의자들은 뭐 북한으로 뭘 주고 막 그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진보주의자다.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이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이미 이제 뿌리 내릴 정도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안 됐죠.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다?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우파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줘도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좌파 세력을 진보 세력으로 좌파 정치인들을 진보 정치인들로 뭐죠? 둔갑시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원칙을 부정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진보라고 불리죠. 진보. 대개 이제 노동조합에 있는 대개 보면 어떤 노조죠? 노동조합이죠. 한국노총은 아니에요. 저 민주노총이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좌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주사파야, 주체사상파야라고 얘기하면 싫어요. 아니래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만든 원흉들이 바로 누구냐면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언론이 또 정체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옹호해주는 그런 방송국도 있었잖아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방송국 자체도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다?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전교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히 이제 한번 주제를 여기 이건 아니다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그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점들을 보겠습니다. 좌파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는 사람들 좌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우파죠. 그리고 사회주의는 어때요? 평등, 정의, 최대 복지 등을 앞세우고 국민을 현혹해서 선동하는 것이 바로 뭐죠?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세상에 평등이 있습니까? 세상에 평등? 절대 평등은 없어. 있을 수 없어. 상대적인 평등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평등은 있을 수 없어. 절대적인 평등은 어디예요? 살아있지 않은 사물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토리묵 아니면 뭐죠? 두부 똑같이 만든 이건 이제 상대적인 아니야 절대적인 평등이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평등이 없죠. 특히 인간의 사고와 내 노력과 이런 능력에 따라서 평등한 것이지 절대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가지고 놀죠. 아니 왜 저 친구는 똑같이 일을 했지만 왜 돈을 더 많이 받고 우리는 힘든 일을 했지만 덜 받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같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그 정의가 무너지는 그 사태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많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죠. 세계 국가죠. 공산주의 국가. 물론 베트남도 있지만 베트남은 아직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예요? 러시아, 중국, 북한인데 러시아는 그렇죠. 사회주의죠. 그 다음에 중국은 사회주의이지만 경제는 어때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모순이지만 그래서 넓은 큰 중국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런 사상이 없어요. 누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김정은밖에.
우리 부상한데 동포들은 전혀 생각 안 쳐. 그리고 거기에 빌붙는 핵심 계층들만 살아남는 곳이 바로 이제 북한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좌파는 순수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과 북한식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구분이 되죠. 정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사상을 폄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우린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데 북한식 사회주의가 말이 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조선 시대의 그 사상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보다 절대 왕권, 한 명의 신이 존재하잖아요. 신이. 이것이 바로 뭐예요? 북한식 사회주의인데, 북한식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죠? 주사파, 주체사상파죠. 라고 하면 발칵 뒤집어지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어때요? 지금 우리 정치권이 굉장히 많잖아요. 북한으로 막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주사파들이죠. 주체사상파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좌파 우파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는 바로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옛 것을 옹호하는 주의, 최소한의 개혁을 통해서 현재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진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주의를 보수주의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기 인정하시죠? 진보주의는 뭐예요? 안정성을 위해서 천천히 변화를 하는 것을 보수주의라고 한다면, 다르게 이제 혁명이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죠.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자유로움 같은 것이 있죠. 자유로움이라든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진보주의인데, 근본은 바로 뭐다?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기틀을 두고 있고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아니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국에서의 문제점들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차이점을 보면, 진보주의는 친환경적인, 진보주의는 분배입니다. 분배. 그리고 보수주의는 뭐죠? 개발 또는 성장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평등을 강조하죠. 누가 제도적인 평등? 요새는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주의들은 절대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기회를 활용한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회제도의 책임성을 중시하는 것이 진보주의라면,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뭐다?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경제적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화를 해요. 경제적인 국가의 역할, 국가에서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들 금방 예가 실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주의에서는 경제적 국가 역할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수결의 원칙 같은 건 뭐죠? 그렇죠. 이거는 진보 성향이죠. 그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실력주의, 능력주의에 따라서 약간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진보주의는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반면에, 보수주의는 어떻다? 강력한 법치주의와 잘못됐을 때는 엄격한 엄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보주의에서는 다문화, 다양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이런데 다른 민족은 어떻다? 이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보수주의는 우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의 절대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보수주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평화, 정치, 자유, 도덕주의를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평화, 정치, 자유, 도덕주의 뭐겠습니까? 그렇죠.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그런데 보수주의는 실리, 정치 현실, 사회 계약론 같은 것 딱 들어봐도 뭐 어때요? 보수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진보주의는 혁신적인 연대를 한다면, 보수주의는 뭐예요? 규범적인 통합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보주의는 뭐예요? 노동자, 어느 기업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보수주의는 뭐다? 그것보다는 전체를, 즉
기업을 우선주의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진보주의예요. 우리의 모든 경제, 우리나라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실태는 어떤 거예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장점을 서로 가져왔죠. 장점을. 굉장히 장점들을 전부 다 접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즉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는 어디에서 출발했다? 사회주의에서 출발했다. 사회주의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절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해서 발전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진보주의와 보수주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완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혼돈시키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도 굉장히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선전선동에 의해서 정말 사회주의식 사고를 가진 자들의 그 정치권에서의 그 추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정말 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한 민족인데 정말 이렇게 그들에 의해서 왜곡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다 빨리 이제 완화돼서 다 없어져서 이런 것들이 그들까지도 정치인들까지도 보수와 진보를 완전히 알고 사회주의를 떠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남북통일 즉 문화적 심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기반이 되는 골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좌파,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수구 있죠. 수구 있습니다. 수구는 바로 뭐예요? 수구. 극단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보수를 지칭하는 수구, 아니면 진보를 지칭하는 수구, 즉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수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의 반대는 뭐죠? 너무 극단적인 수구죠. 보수의 반대는 뭐예요? 수구죠. 우리가 척결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우리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사상을 깨끗하게 할 것은 바로 뭐냐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수구를 없애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